요거는 사실은 일단 왜곡된 거예요. 왜곡도 그냥 왜곡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왜곡된 거죠. 조조하면 말하는 게 난세간혹이라는 건데, 난세가 되면 너 같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유비가 형주에서 도망칠 때 백성들 쫓아와요. 나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 도망갔어요. 유비는 분명히 도망갔는데 도망 안 갔다고. 역사의 길이 남아요. 이게 사실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삼국지는 원래 역사책이고 삼국지 연의는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만 와닿는 얘기를 1000년 이상 모아서 만든 게 소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실제 리더십에 중요한 교훈이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의 집산이 삼국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교훈으로 그동안 써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일단 왜곡된 거예요. 왜곡도 그냥 왜곡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모여진 게 소설의 리더십이에요. 조조가 중간에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교서를 한번 내립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뽑아라. 능력 위주로 뽑는데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딱 어떤 필요한 용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냥 능력만 있으면 된다.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적용했을 때도 이게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한 기준을 설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조조는 버리기도 잘했지만 어쨌든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게 조조의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또 하나, 흔히 이제 조조하면 말하는 게 난세간혹이라는 건데, 요거는 성리학적으로 좀 왜곡된 말이고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정상 시기에는 너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난세가 되면 너 같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뭐라고 했냐면 임기응변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임기응변을 잘했다는 건 순간 대응력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면 룰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했다는 뜻이에요. 유비의 리더십이 어떤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비가 이제 여포한테 소주 뺏기고 조조한테 갔을 때 조조가 유비를 스카우트할 때만 해도 당내에 뭐 자기 라이벌이 될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조 밑에 있던 정욱과 그리고 조조가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조도 대단한 거죠. 정말 물에 빠진 지금 생쥐 꼴인데 그 추레한 모습을 보고 이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네, 앞으로 나랑 조건만 맞으면 천하를 다툴 놈이네 라고 봤다는 거는 유비한테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 보이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유비의 진짜 훌륭한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역사 보면 중국은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잘 나간 분도 있지만 막 쫓기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배신당해서 부하한테 죽거든요. 항상 반란의 끝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다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어떤 리더도 끝까지 인정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유비가 형주에서 도망칠 때 백성들이 쫓아와요.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죽었어야 되잖아.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진짜 나중에 노인들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버리고 도망갔다고 욕을 먹는데, 유비는 분명히 도망갔는데 사람이 도망 안 갔다고 역사의 길이 남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따르게 하고요. 조직과 사람을 모아서 끌어들이는 능력. 그런 점에서 유비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송건은 정사를 아는 사람들은 좀 안 좋아요. 너무 이제 정치적 술수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조조나 유비는 정치적 술수가 없었냐? 다 있었는데 두 사람은 조금 전쟁터에서 하는 스타일이라 사람들이 조금 납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이로제 꼭 당쟁 뭐 이런 의미의 정치적 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 사실 손건이 수성의 군주라는 거는 오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토호들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적벽대전 할 때도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게, 오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거. 그때만 해도 거긴 중국으로 치지도 않던 때니까
그러니 누가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봉건 영주적 마인드인 거야. 국가의 중앙 집권, 우리 동네는 안 와.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구멍가게 슈퍼하는 분한테 가서 이제 앞으로 편의점이 들어와서 이런 스타일의 장사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2대째 하고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나라 토어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에게 바뀌어가는 시대를 가르쳐 주는 게 송건의 역할이에요. 그런 점에서 송건을 수성의 군주라고 하고 그게 송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옛날 정치는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 음모 이런 거를 뭐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인기가 안 좋은데 안주하고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합시켜서 새로운 시대로 준비해가는 리더십이다. 사실 리더십엔 정도가 없고 왕도도 없어요. 두 가지에 맞춰야 돼요. 첫째는 주어진 상황과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좋으냐, 민주적인 리더십이 좋으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상황에 맞춰야 돼요. 본인의 능력에 맞춰야 돼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해서 어떤 민주적인 리더십은 전혀 안 통한다 이런 상황은 없어요. 뭐든지 다 통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도 좀 죄송하지만 목소리도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체구도 왜소하고 주먹도 약하고 이런 분이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러면 이게 아무리 리더십이 좋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전 공작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은 진수가 임기응변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황과 자신에게 적절히 맞추는 것. 그리고 안 되면 나를 거기다 맞추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국지라는 게 기준이 명확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맞춰 변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는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인물 중에서 최종 라운드에 올라간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진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셋밖에 없더라. 전 중국을 죽고 죽여가면서 피 흘리는 경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셋밖에 없더라.